자,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근대사의 흐름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근대사의 흐름 내용은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흥선대원군의 개혁. 두 번째, 불평등 조약. 세 번째, 개화와 척사의 대립. 네 번째, 개화 정책. 다섯 번째, 동학농민운동. 여섯 번째, 국권 침탈. 이렇게 6가지 주제를 살펴봤다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은 그 6가지 주제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발생했던 사건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제가 주요 사건들만 가져와서 이렇게 시대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 배웠던 내용과 오늘 배웠던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한다면 근대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수업을 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빠질 수 없죠. 흥선대원군이 집권합니다. 이때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펼쳤죠. 맞죠? 그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지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위정척사파들. 위정척사파들이 60년대에 통상반대운동으로 흥선대원군을 지지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 가운데 흥선대원군이 실각을 하고 고종이 등장하면서 개화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 개화파, 초기 개화파인데 이들 개화파들이 등장하면서 뭐가 체결됩니까? 그렇죠.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렇게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자 바로 위정척사 운동들은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는 개항 반대 운동을 1870년대에 전개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다 주도되지 않고요. 개화파들 중심으로 해서 각 국가의 조약이 수교됩니다.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각 국가 조약이 체결되는 가운데 개화를 반대하는 움직임도 일어납니다. 이것 또한 1880년대 위정척사파들의 개화 반대운동, 이렇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자, 그리고 결국은 급기야 60년대, 70년대, 80년대 있었던 개화와 척사의 대립은 꽝 하고 터졌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입니다. 이모군란이라는 사건. 그리고 이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에서 누가 위정척사파들이 무너지고 개화파들이 등장하는데 이 개화파들은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뉘면서 결국은 급진개화파들이 이런 온건개화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갑신정변이 일어났고요. 그 뒤에는요, 개화파들 뒤에 숨어있던 각국 서양 열강들이 조선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양 열강들의 각축전이 벌어집니다. 이 가운데 가장 조선을 가지고 싶어 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와 어디냐면은 바로 청나라와 일본이었습니다. 당연히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을 두고 싸우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전쟁? 청일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청일전쟁은 대부분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조선에서. 자, 그러면 농민들, 백성들은 불만과 불안에 떨겠죠. 이들이 왜 외세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싸우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왜 국가는 제대로 된 농민을 위한 개혁을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등장했던 사건이 바로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은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구호는 반봉건, 그러니까 옛날 것을 없애고 농민을 위한 사회를 만들자. 두 번째는 반외세, 외세의 침탈을 몰아내자, 이런 거였습니다. 뭐 대부분 외세는 이때 일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청일전쟁과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은 가보개혁이 발생합니다. 가보개혁 1차, 2차 가보개혁이 이때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가보개혁에 영향을 미쳤던 나라는 누구냐면 일본이 여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이 이 가보개혁에 많은 간섭을 합니다. 당연히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다? 그렇죠. 일본이 승리했다.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에 조선의 개혁에도 개입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러자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승리하고요. 청나라의 땅을 할량받으려고 합니다. 요동반도라든지 이런 요동반도라고 해서 우리나라 만주라고 해요. 만주. 한반도 북부의 중국 땅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국 땅을 일본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 중국 옆에 있던 나라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이라는 걸 합니다. 독일 삼국 간섭을 합니다. 누구에게 간섭을 했다? 일본에게. 그래서 일본이 누구에게 불만을 가지냐면은 러시아에게 불만을 가져버려요. 쥐가 뭔데 내가 청나라로부터 뺏은 땅을 다시 자기가 가져가냐, 이렇게 불만을 가져요. 어쨌든 러시아와 일본의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당연히 누가 힘이 셌을까요? 그렇죠. 일본보다는 러시아가 힘이 셌습니다. 러시아가 힘이 셌기 때문에 일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조선은 결국 일본보다 더 센 나라 누구에게 붙어야겠다? 러시아에게 붙어야겠다. 그러자 일본이 어디 조선이 까부냐면서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이때 러시아로 붙으려고 했던 명성황후와 그 세력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요,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을미개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3차 가부개혁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을미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자기 부인이 눈앞에서 죽었어요. 고종은 늘 두려웠겠죠. 고종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간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알았죠? 나라가 개판이죠. 왕은 도망갔어요. 다른 나라로. 망명도 아니고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도망가서 러시아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자 독립협회라는 협회가 만들어져서 고종 돌아와라, 자주적인 개혁하자, 뭐 이런 여러가지 협회 활동을 합니다. 그러자 고종이 다시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요. 그래, 나 이제 돌아갈게. 그리고 나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대한제국의 황제가 되겠다. 그리고 광부개혁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당연히 러시아와 일본이 한판 붙겠죠. 러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러일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거두게요? 그렇죠. 원래는 누구도 생각 못했는데 일본이 승리를 거두고 러시아가 패배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부터 일본이 조선을 본격적으로 침탈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을사조약, 정미조약, 결국은 강제 국권 침탈까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근대사가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 내용도 노트나 연습장에 정리해서 사진을 찍어서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순서대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 강화도 조약,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가보을미개혁, 독립협회, 대한제국, 국권침탈, 흥선대원군, 강화도조약,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가보을미개혁, 독립협회, 대한제국, 국권침탈.